혹시 국제 원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돈을 보내주는 거? 사실은요,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의 세계가 숨어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해요.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진짜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큰 그림부터 시작할 거예요. 전 세계적인 원조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하나의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떻게 탄생하고 진행되는지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기획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도구를 쓰는지, 그리고 왜 결과를 측정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지까지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글로벌 원조의 과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왜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질문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이 거대한 계획, 과연 어떤 고민에서 출발하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어떻게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남는 진짜 변화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국제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개발이라는 단어 혹시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게 라틴어에서 왔는데 숨겨진 걸 펼쳐서 보여준다는 뜻이래요. 되게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발 협력이라는 건 그냥 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짠하고 드러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세요. 팬데믹 후유증도 아직 남아있고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은 계속 터지죠. 디지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세계 곳곳에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식량이나 에너지 위기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전 세계적인 문제에 맞서서 각 나라들은 나름의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시선을 좀 좁혀서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략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공적 개발 원조, 우리가 흔히 ODA라고 부르는 계획입니다. 금액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 ODA 예산이 무려 6조 5천억 원이에요.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그럼 이 막대한 돈이 과연 어디로 또 어떻게 쓰이도록 계획되어 있을까요? 자, 이 큰 돈이 어디로 갈까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전력적인 선택과 집중이 보이는데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많은 아시아, 그리고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이 두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대륙에만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죠.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인도적 지원이고요. 그 다음이 경제 발전의 기본이 되는 교통 인프라, 그리고 나라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공공행정 순서네요. 네, 수조 원의 예산. 정말 좋은 계획이죠.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나라의 새로운 병원이 되고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주 세심하게 짜인 프로젝트의 여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집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갑자기 땅 파고 벽돌부터 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반드시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바로 이 설계도처럼 아주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 사이클이라는 게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첫 단계는 발굴이에요. 현지에 가서 진짜 문제가 뭘까 필요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해결책을 디자인하는 기획 단계로 넘어가고요. 승인이 나면 드디어 실행에 옮기면서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깔끔하게 종료하고 마무리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죠. 바로 평가.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잘했고 뭘 개선해야 할까?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이 모든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애초에 시작하길 잘한 걸까?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진짜로 이루어졌나?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약속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통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자들은 이 5가지 핵심 질문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나? 적절성. 목표는 달성했나? 효과성. 뿐만 아니라 가장 똑똑한 방법으로 일했나? 효율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좋은 변화가 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속될까? 지속 가능성까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 기준들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진짜 잣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기획자들은 이런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쓸까요? 그들만의 비법 노트를 살짝 엿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결과 체인이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결과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작은 일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큰 변화까지 이어질까? 그 논리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하는 활동이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그 산출물이 사람들의 행동 변화 같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마침내 그 성과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영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흐름을 미리 설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농업기술 워크숍을 여는 건 활동이죠. 그럼 워크숍을 마친 농부들이라는 산출물이 생깁니다.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성과고요. 그 결과 지역 전체의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게 바로 최종 목표인 영향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작은 워크숍 하나가 거대한 변화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모든 논리, 이 모든 계획을 딱 한 장의 표로 정리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 설계 매트릭스, 줄여서 PDM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표 하나에 프로젝트의 목표부터 활동, 예상 결과, 성공을 측정할 지표, 심지어 우리가 예상해야 할 위험 요소까지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담은 최종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의 그림을 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계획하고 설계도를 만드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잘 만든 설계도가 어떻게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 문장이 그 이유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결과를 측정할 수 없다면 성공과 실패를 구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숫자로, 데이터로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실패하고 있는 일에 계속해서 소중한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정교한 계획과 설계 과정은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서류 작업이나 관료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 한 푼의 돈이라도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자 책임감의 표현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변화를 만드는 하나의 설계도를 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체계적인 생각의 틀은요,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 팀, 심지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